자, 예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골격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3플로리나 질소 보면 이제 구성하는 원소가 N과 그 다음에 F가 되겠네요. 그죠? 이때 우리가 전기 음성들을 비교해 보면 전기 음성도 보면 N과 F에서 F가 더 크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중심 원소. 얘가 바로 주변 원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중심 원소 N에다가 놓고 주변 원소를 동일한 방향으로 표현해 봅시다. F, F, F. 즉, 120도 각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게.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전체 원자과 전자수. N은 몇 개입니까? 아까. 모르겠으면 전자배치 써봅니다. 자, 두 개에서 얘가 7번이죠. 그러면 3개니까, 그렇죠? 5개. 그 다음에 플로린은 9번이니까 1S 2개, 2S 2개, 2P 5개에서 총 7개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 플러스 3 곱하기 7 맞나요? 3 곱하기 7 하면 26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중심 원소와 주변 원소의 최소한의 결합인 단일 결합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로 26에서 몇 개 빠집니까? 6개 빠지니까 20개 남았죠? 20개 남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한다? 이때 이제 주변 원소부터 이제 8전자를 만족시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8전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일곱, 8개 되겠죠? 일곱, 8개.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8개, 8개, 8개 다 만족했죠. 그러면 몇 개 썼습니까? 6 곱하기 3 하면 18개고 2개가 남으면. 자, 이때 남아있는 전자는 자, 네 번째 바로 중심 원자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중심 원자도 자, 단일 결합이 하나, 둘, 세 개니까 6개죠. 6개 고립 전자상 2개 하니까 바로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NF3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된다? N에 F, F, F 그리고 고립 전자상 그리고 중심 원자의 고립 전자성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을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N에다가 F, F, F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그림이에요. 알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주변 원소 3개를 동일한 배양으로 각도로 분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120도로 그린 것이고 이 교재에서 표현한 그림은 바로 비공유 전자상 하나와 공유 전자상 3개를 동일한 각도로 표현해서 바로 이렇게 90도로 해서 네 방향으로 표현한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NHNO3. 자, 질산의 루이스 구조를 쓰시오. 중심의 질소 원자에 산소 원자가 3개 결합되어 있으며 이온화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 1개 결합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얘는 보면 공유 결합인데 근데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이온화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양이온은 H 플러스와 음이온인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바로 공유 결합 화합물인데 분자 화합물인데 이온화될 수 있으면 이온으로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나서 합쳐주면 보다 편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H 플러스 더하기 자, NO3 마이너스니까 볼까요? 중심 원소는 N과 O를 비교하면 O가 전기흡성도가 더 크죠? 그러면 바로 N 그리고 세 방향으로 산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과 전자수는 N은 5개 더하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N은 5개, 그 다음에 O는 6개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최종 원자과 전자수는 5 더하기 3 곱하기 6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9개, 24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중심 원소와 주변 원소 사이의 결합선을 하나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24에서 마이너스 6 하면 18개. 그리고 주변 원자를 이렇게 이제 8전자가 되도록 만족하도록 표현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6, 마이너스 3 곱하기 6 하니까 18개니까 제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전자를 계산해 보면 8개, 8개, 8개가 됐어요. 근데 중심 원소는 6개니까 2개가 부족하죠. 자, 이때 전자가 부족할 때는 주변 원소의 고립 전자상을 결합 전자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8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것을 새로 그려보면 바로 N에 O, 그 다음에 O에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8전자를 만족한지 살려보면 얘 8개죠. 얘 8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4개의 2개 전자상이니까 8개. 그리고 이렇게 하면 8개. 됐죠? 그럼 이제 모든 원소가 다 8전자를 만족하더란 얘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온에 대한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는 대갈로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N에다가 O 라고 하고 대갈로를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를 산화수를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단순히 이것만 표현하면 어떻게? 원자과 전자수와 점으로 표현한 수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산화수를 표현해야 되겠더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에 한 개 결합되어 있더라. 이때 산소 원자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위치, 두 위치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n에다가 바로, 위쪽으로 O,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거기다가 바로 여기서 수소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최종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탄산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쓰시오. 탄산. 자, 마찬가지로 탄산은 CO3 2-네요. 그죠? CO3 2-니까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 그 다음 산소는 6개더라. 그러므로 4 플러스 3 곱하기 6, 그 다음에 2-가 있으므로 이것은 바로 플러스 2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24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와 산소의 정겸성도를 비교하면 탄소가 더 정겸성도가 낮죠. 그러면 바로 탄소가 중심에 있고 산소 이렇게 3개 그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결합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6 하면 18개. 마찬가지로 주변 원자부터 8전자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8개, 8개, 8개.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하니까 0. 자, 근데 이제 가운데 이제 탄소는 어떻게? 6개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바로 고립 전자상 하나를 가져오면 이중 결합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8전자를 모두 만족하겠죠. 됐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얘는 이온이므로 바로 이렇게 2-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온의 경우는 대갈로하고 2-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아주 주의 깊게 설명하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알겠죠?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바로 C에 O, O, O.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산소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3번의 이중기랍을 표현했죠. 근데 1번의 산소도 이중기랍을 가질 수도 있고, 2번도 이중기랍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때, 이것을 우리가 결합 길이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결합 차수가 증가하면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합 길이를 한번 써보면, O의 탄소, 산소. 두 개는 단일 결합이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니까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 짧아지는 그러한 결합 길이로 표현이 돼요. 그러나 실제 이 세 산소 1, 2, 3에 해당하는 산소의 길이는 모두 동일하더란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루이스 구조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명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에서는 우리가 공명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